제가 최근까지는 이제 중대 시민재해 예방에 관련된 어떤 지자체 공공기관이 지켜야 될 법률적인 부분을 제가 좀 해석했다면은,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중대 시민재해가 아직 하면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중대 시민재해 어떤 게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앞으로 계속 사례가 나올 거예요. 벌써 한 2호까지 나왔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계속 나오겠지만은 제가 몇 가지 사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제 원료 제조물 파트에서는 딱 생각나는 게, 만약에 지자체 행사에서 만약에 우리가 음식물 제조해서 제공한다. 예를 들면 뭐 떡볶이 100인분 시식회 이런 거 지자체 행사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떡볶이 잘못 먹다가 식중독으로 만약에 뭐 3개월 이상 10명이 치료받아야 될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중대시민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자체 공공기관 내에 있는 급식시설, 식당 이런 데 위탁 줬지만은 위탁 줬어도 장소, 시설, 장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에 운영 관리했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책임이기 때문에 급식시설에서 했던 위생사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아까 화약, 폭죽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만약에 그 뭐 축제 행사 때 뭐 불꽃놀이 이런 거 팡팡 터지잖아요. 이런 거 잘못하다가 옆에 시민들이 폭발로 인해서 어떤 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도 다음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원료 제조물 중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판매하는 생수 같은 것도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 뭐 삼다수 같은 경우는 제주도 공공기관에서 이게 제조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면은 삼다수물이 잘못돼서 이렇게 식중독 사고, 위생 사고가 나면 이것도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농약 이런 것도 했잖아요. 농약, 살균제, 화학물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림청은 당연히 방제 작업할 거고, 지자체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는 방역 소독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독성 이렇게 살균제, 소독제 많이 쓸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중독사고, 이런 게 나도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한 사고, 이것도 아까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면은 이것도 이제 되게 이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이용시설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교량, 다리, 이런 게 이제 붕괴 사고들, 뭐 요즘 많이 나고 있죠. 철도 교량, 하천 교량 이런 것들 다 먼저 붕괴가 나면 설계 제조상에 결함이 있으면은 당연히 중대 시민재해로 봐야 되는 거죠. 설계 제조를 특정 건설 회사가 했다 하더라도 부실 점검, 부실 진단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됐다. 그걸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관리한 동안에 그게 발생하면은 업체를 우리가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게 되면 이건 또 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중대 시민재해도 볼 수 있고, 오송 지하차도 참수처럼 폭우 시에 이제 터널 자체에는 제조나 설계상의 결함이 없지만은 폭우가 오고 제방이 무너지고 하면은 물이 지하차도에 들어가지 않게끔 교통을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 시기를 잘못 놓쳐서 침수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도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당연히 되는 거고, 폭우로 인해 이제 제방이 무너져서 주민이 침수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도 이제 당연히 그 제방 관리 주체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있다면은 또 중대 시민재해도 볼 수 있고, 옹벽의 붕괴, 절개지의 붕괴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중대 시민재해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하수도 파손해서 막 물이 철철 넘치는데 하필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전선까지 떨어져서 시민이 가다가 갑자기 감전사고 됐어. 그럼 우리가 지자체에서 빨리 이게 상하수도 물 범람하는 걸 빨리 막지 못했다면은 그 감전사고의 책임도 또한 지자체한테 물을 수 있는 이런 또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청사, 예를 들어서 외벽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외벽 마감 자재가 갑자기 떨어져서 하필 그렇게 또 낙하물 방지막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시민이 맞아서 충돌해서 사망재해가 나면은 그것도 물론 그 공사업체도 처벌받지만은 이 시설물 관리 주체인 그 지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뭐 야외 문화 집회 시설, 행사, 축제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도 잘못하면 이제는 관리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뭐 그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예를 들면은 뭐 수영장이라 하더라도 그 수영장 매뉴얼상에 영유아가 수영할 때는 반드시 코치나 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아이가 혼자 수영하다가 익사사고 발생하면은 그것도 관리상의 결함이 될 수 있죠. 그때 어떤 뭐 안전요원이나 코치가 배치가 안 돼서 그 사망사고가 났다면은 이건 수영장의 어떤 하자나 제조상의 결함이 아니지만은 매뉴얼이나 절차, 시스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지켰다면은 다 관리상의 결함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우리 공영 주차장 다 지자체가 관리하잖아요. 공영 주차장도 큰 데 가면 2, 3층까지 돼 있고 주차 잘못해서 어떤 미숙자가 백 운전을 했는데 하필 가이드나 외벽이 너무 부실하게 돼 있어서 차량이 밖으로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나면은 물론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제조나 설치상에 하자가 있었다면은 그런 것도 어떤 지자체 책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뭐 다양한 숙박시설, 지자체에서 뭐 관광 레저 관련된 숙박시설도 많이 운영하죠. 산림청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뭐 난방용품을 과다 사용해서 어떤 불이 나서 사고가 나면은 그런 경우에도 뭔가 누전 차단해야 되는 게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차단 장치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 안 했다면은 그런 것도 다 관리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하 역사에서 화재가 났는데 대피 통로에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다. 통로에 적재물이 있었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질식사고가 났다. 대피 못해서 질식사고 나면 이런 것도 다 그 지하 역사의 관리 책임이 그 지하 역사 관리하는 관리 주체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자체가 같이 되어 있다면은 관리상의 결함이 될 것 같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뭐 전시실 전시물이 갑자기 잘못 설치해서 떨어져서 시민이 다쳤다. 이런 것도 다 관리상의 결함이 될 수 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뭐 노인 요양시설 이런 데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작동이 안 돼서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심장도 안 좋은 분이 거기 갇히게 되면은 얼마든지 갑자기 심정지가 올 수 있죠. 이런 것도 다 관리상의 결함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제 예를 들면 아동용 차량은 다 아동용 안전벨트 하게 돼 있는데 안전벨트가 설치 안 됐을 때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아니면 설치 안 됐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갑자기 급정지하는 바람에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충돌해서 만약에 중대심진제가 발생하면은 이것도 당연히 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그 관리 주체인 그 지자체장도 중대심진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중대심진제는 우리가 상상을 안 해봤고 또 지금까지 통계나 이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데 저도 계속 강의를 하고 이게 법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와 이게 중대산업재해보다도 더욱더 많은 재해 유형과 관리 범위가 넓을 수 있다. 그게 특히 단순히 설계, 제조, 설치상의 결함이면 이해되는데 여기에 관리상의 결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중대산업재해보다 예방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법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